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그, 우리가 이제 좀 잘 알고 있는 EMI, EMI가 있는데, 이제 이 용어에 대해서, 전반적인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제 용어를 주제로 해가지고 한번 동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폰으로 찍다 보니까 좀 보기도 불편하고 화면이 흔들려가지고 좀 보기 불편하다는 이제 좀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조회수가 이제 높은 동영상을 위주로 해가지고 좀 다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저번에는 이제 전액 콘덴서나 콘덴서 종류에 대해서 좀 이제 새로 업데이트를 했고, 오늘은 EMI, 우리가 흔히 아는 EMI와 관련된 이제 용어들에 대해서 좀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자료는 이제 요 EMI와 관련해 가지고 좀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요 책이 있습니다. 요 책이 이제 좀 그림도 많고, 그 다음에 좀 이 전반적인 내용이 좀 다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 포함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책에 있는 이제 내용들은 제가 이제 요 제 블로그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책을 이제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얘기 들어가지고 이제 이북도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이제 구글 이북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페이퍼북으로 이제 사게 되면은 이게 칼라가 아니기 때문에 흑백으로 돼 있어가지고 좀 보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책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이제 만 원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싼데 이제 페이퍼북보다는 이제 구글 이북을 좀 추천드립니다. 교보 이북은 이 몇 페이지가 좀 잘려 나간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글 이북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교보 이북도 사고 구글 이북도 사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퍼북도 샀는데 이제 구글 이북이 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책을 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내용은 제가 이거 캡처를 해가지고 이제 PPT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좀 요 동영상 댓글에다가 요 제 블로그 주소를 달아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좀 참조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에 보면은 이제 사실 우리가 전문적으로 이제 좀 보려 그러면은 요 오토의 이제 EMC 공학이라는 책을 이제 보시면 좋습니다. 요거는 거의 이제 EMC 공학의 바이블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론편하고 이제 실용편하고 책이 이제 이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권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을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챕터별로 나눠가지고 또 찍어 올린 이제 제 동영상이 있으니까 이제 조금 전문적으로 이제 좀 실무적으로 이제 들어가기를 원하는 분들은 또 EMC 전자파 이제 대책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동영상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요 이제 기존에 올렸던 요 오트의 MC 공학도 좀 PPT로 정리해가지고 좀 보기 좋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전자파 이제 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용어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내용,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그 EMI라고 보통 하는데 EMI라기보다는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공통적인 용어는 EM 이제 C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EMC가 이제 일렉트로마그네틱 그 컴패티빌리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EMC라는 용어는 이제 그 전자파 적합성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EMI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쓰는 EMI라는 거는 전자파 방해입니다. 방해. 그러니까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페런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EMI 그러니까 이게 내 장비가 다른 장비에다가 장비에 이제 그 어떤 나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여기 그 이 전자레인지에서 이제 막 전자파가 나와가지고 막 옆에 뭐 컴퓨터나 이제 막 그 TV 화면을 뭐 지직거리게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이제 EMI라는 거죠. 이제 EMI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EMS라고 했는데 EMS는 전자파 내성입니다. 내성. 그래서 susceptibility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뭐냐면 이제 그 내 장비가 이제 외부로부터 영향을 덜 받는 정도. 그러니까 이제 영향을 이제 안 받으면 좋죠. 이제 안 받으면 좋은데 이제 그 좀 이제 적게 받게 하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보면은 그 이제 전자파 시험을 할 때 보통 뭐 C102 뭐 RE103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시험 규격이 정해지는데 우리가 EMI 관련 그러니까 내 장비가 다른 장비에 이제 얼마만큼 나쁜 영향을 주느냐는 정도를 따지는 게 이게 이제 보면은 이제 C하고 R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C는 이제 conducted emission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C는 이제 rated emission. 여기 그림에 보면은 conducted emission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그림을 잘 그리는데 이 이제 전선을 통해서 이렇게 타고 가지고 이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 conducted라는 것은 이제 이게 전선이죠, 전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conducted susceptibility는 전선을 타고 이제 그 들어오는 노이즈에 영향을 받는 거죠, 이제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RE는 이제 rated emission. 이게 이제 방사죠, 방사. 공기 중으로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이제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전자파 대책이라고 하면은 이제 EMI와 EMS를 통합하는 게 이제 EMC죠. EMC. 그 EMC에서 이제 그 내 장비가 얼마나 다른 장비에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걸 따지는 게 EMI고, 그 다음에 외부로 노이즈로부터 내 장비가 외부 노이즈에 대한 내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확인하는 게 EMS입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시험 규격으로는 이제 그 전선을 통해서 이제 방사되는 걸 측정하는 걸 이제 CE, conducted emission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전선을 통해서 오는 노이즈에 대한 내성을 따지는 게 CS, conducted susceptibility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기 중으로 이제 방사되는 걸 이제 그 EMI 측면에서는 R이라는 이제 rated emission이라는 시험 규격이 있고, 그 다음 EMS 측면에서 내성 측면에서는 RS rated susceptibility라는 이제 그 시험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EMC라고 하면은 EMI, EMS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시험 규격으로는 CERE가 있고 CSRS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노이즈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이게 소스 1이 있죠. 이제 소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선을 따라서 영향을 받는 빅텀, 얘는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이제 영향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선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방사를 통해서 이제 영향을 받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그 노이즈에 보면은 이제 발생원이 뭐냐, 그 다음에 전달 경로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게 전선이냐, 아니면은 이제 그 방사냐, 그 다음에 이제 수신단,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은, 이제 발생원에는 보면은 이제 의도적 방출, 뭐 방송 레이더, 우리 뭐 저기 이제 그런 게 있고, 의도치 않은 이제 게 이제 뭐 모타, 릴레이, 스위치, 이런 이제 그 이 스파크성, 동작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노이즈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그 비트블렘 제어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릴레이 같이 이제 디스크리트 식으로 탁탁탁 이렇게 동작하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문제는 이제 의도치 않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통신을 하기, TV나 뭐 라디오를 보기 위해서 이제 의도된 이 이제 방사는 이제 이게 수신이 잘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도는 이제 이 전원선, 그 다음에 케이블, 그 다음에 이제 공통 임피던스, 공통 임피던스라고 하면 이제 뭐, 이 공기도 포함되겠죠, 이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소스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EMI 대책 측면에서는 사실 빅텀 이거는 당연히 이제 받는 대상이니까, 중요한 건 이제 발생원이 뭐고 전달 경로가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우리가 전자파 대책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그 밝혀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 얘기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이제 노이즈가 어떻게 이제 전달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블과 이제 케이스를 통해서 전달되고, 그 다음에 케이스와 케이스를 통해서도 이렇게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기중을 통해서 이제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좀 이제 사실 이런 부분은 좀 중요한데, 그 이제 디자인 할 때 그 이제 이 EMI 평가를, 그러니까 프로토타입 전에 EMI에 대한 평가를 좀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좀 비용이 이제 초기에 많이 들더라도 이제 나중에 적게 들게 하기 위해서 좀 개발 초기에 이제 EMI 대책을 충분히 이제 검토를 하고 수립을 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게 그 이제 녹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비용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비용이 많이 이제 안 드는데, 나중에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제품이 이제 개발 완료 단계에서 이제 하려 그러면은 고비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이제 그 빨간 선에 이제 요렇게 이제 사실 이렇게 그려야 좀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해보면은 뭐 민수대도 그렇고 방산 제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그 개발 초기에 어떤 EMI 대책이나 이제 이런 걸 충분히 안 해놓고 이제 거의 뭐 개발 완료 단계에서 이제 페일이 나가지고 이제 뭐 뭘 바꾸고 하려 그러면은 이제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보면 이제 방산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이 규정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그 물론 그렇지 않은 장비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그 초기에 이런 EMI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하도록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절차에 이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제 민수같이 이제 그 조그만 이제 모듈을 하는 경우는 사실 이런 걸 좀 놓치고 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니까 EMI 이제 조그만 모듈 만드는데 뭐 프로토타입 만들고 나서 뭐 EMI 시험하고 이런 거는 좀 약간 과하긴 과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뭐 PC 패턴 설계나, 그러니까 이제 이제 요 과정에서 이제 PCB 이제 설계, 그 다음에 이제 필터 이제 추가,
이제 이런 걸 이제 사실은 이제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장비가 이제 아주 이제 큰 이제 어떤 시스템적인 어떤 방산 제품을 만들 때는 당연히 이제 이런 이제 그 절차대로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조그만 PCB 모듈 이제 DC 컨버터 뭐 손바닥만한 거 만드는데 뭐 프로토타입 만들고 EMI 평가하고 또 이제 신뢰성 시험 단계에서도 이제 EMI 평가하고 사실 이럴 수는 없죠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조그만 모듈을 만들 때도 이제 이제 그 PCB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EMI 빼일 시에 이제 그 주가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이제 더미 패턴 같은 걸 이제 넣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만일에 베일이 이제 나면은 이제 그쪽에 이제 그 이제 EMI 대책을 할 수 있는 부품을 이제 마운트를 해가지고 이제 개발 완료를 하고, 그대로 이제 운 좋게 이제 PCB 대책만으로 이제 패스되면은 거기는 그냥 노마운트 형태로 이제 놔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 이제 EMI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기 그 이제 전자파 시험 대책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그 SI와 이제 PI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이 보면은 이게 이제 노이즈 발생원하고 좀 이제 관련이 있는데, 이제 SI는 뭐냐면 이제 시그널 인테그리티, 그 다음에 이제 그 PI는 파워 인테그리티. 그러니까 이제 이 PI는 이제 전원 무결성, 그 다음에 이제 저기 SI는 이제 신호 무결성.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이제 어떤 장비에, 내가 만든 장비에 이제 SI나 PI 수준이 이제 좀 좋으냐. 일단 내가 만드는 어떤 장비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SI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로 이제 그 디지털 신호 같은 게겠죠,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그 MCU에 쓰는 이제 클락 신호고, 그 다음에 PI는 이제 아무래도 PWM 이제 그 스위칭, 이제 노이즈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어떤 EMI 대책 이제 그 이제 으로 보면은 이제 그 요 클락에 대한 뭐 부분은 이제 그 뭐 MCU 최대한 가까이 설치하고 밑에 이제 그라운드 패턴은 어떻게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제 이건 이제 주로 이제 아마 PCB 대책으로 이제 PCB 대책으로 이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시그널 이미티를 우리가 잡기 위해서는 이제 PCB 설계를 아주 이제 잘해야 된다. 이제 요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PI 대책을 하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이거는 좀 할 게 많습니다. 이거는 전력이 크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이 주로 클락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력은 작죠. 이제 전력은 뭐 작은 편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PCB 이제 부품 배치나 PCB 대책으로 이제 요거는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PI 같은 경우는 이제 필터도 설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노브 헤러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위칭 주파수 선택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일이나, 그 다음에 이제 저 트랜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돼 가지고 이제 PCB 이제 패턴 설계, 이제 요렇게 이제 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PI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게 파워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모터제어나 이제 SMPS나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기 전력이 이제 크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보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장비를 딱 생각할 때, 내 장비를 생각할 때 이제 예를 들어 디지털로 이제 그 MCU를 가지고 모터를 제어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디지털 그 MCU를 포함한 이제 그 클락을 발생하는 그 회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쪽은 또 따로 떼어가지고 이제 또 하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 회로는 또 별도로 또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원은 또 따로 설계하고,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모듈로 보면은 그 이제 요 파워던 설계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디지털 회로 설계하고 그 다음에 제일 멀리 해가지고 이제 파워 설계하고 디지털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쪽에 멀어가지고 아날로그 회로 설계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이제 회로 기능별로 이제 파워 그 다음에 디지털 회로 아날로그 회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구획을 정해가지고 해야 이제 이 SI와 PI 대책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이제 개념적인 이제 좀 문제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그 PISI는 이제 이게 이 이제 내장비라고 그랬죠. 이제 내장비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내장비가 EMI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이제 하려 그러면은 SI와 이제 PI SI 이제 신호의 무기성이나 P 이제 그 파워의 어떤 이제 무기성이 이제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글락 노이즈에서 이제 오는 그 요 이제 오버슈트나 언더슈트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이제 PCB 패턴 설계를 잘해야 된다. 이게 이제 PCB 패턴 설계가 이제 나쁘면 이런 게 생기거든요. 이제 설계가 이제 좌우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SI와 PI가 이제 합쳐져 가지고 EMI가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SI가 이제 어떻게 발생하냐 이제 요 계략적으로 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크로스톡이라는 게 나오죠. 이제 크로스톡은 이제 그 요 어떤 이제 와이어 간에 이제 여기 이제 이 디지털 신호가 이렇게 지나갈 때 요 와이어에 이제 지나갈 때 여기에 이제 어떤 이제 그 이제 전기장 또는 자기장 영향에 의해 가지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그 어떤 미분파 형태로 이제 이 노이즈를 이렇게 이제 가하겠죠 이제. 그래서 얘가 이제 영향을 이렇게 받는다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저희 크로스톡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거 이제 이런 이제 그 여기 보면은 설명이 요 잘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요 보면은 요 이렇게 이제 저기 깔끔한 이제 그 이 구형파가 이제 나왔는데 이제 PCB 패턴에 따라서 이제 요런 그 이제 이 꺾임 요 밴딩이라 하죠. PCB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꺾임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요런 또 비아홀도 있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요 파형이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버슈트, 언더슈트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PCB 패턴을 설계할 때도 이제 요렇게 이제 하지 말고 이제 요렇게 이제 하면은 이제 여기 이제 방사 노이즈가 이렇게 이제 그러다 보면 여기는 이제 작다는 거죠. 이렇게 꺾어 놓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다가 이제 부딪히면서 생기는 요 오버슈트 양도 이제 좀 적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패턴이 나쁠 때는 이렇게 되고, 패턴이 이제 상태가 좋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이제, 요거는 배드 케이스. 그러니까 소스 신호가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 이제 저기 패턴이 나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패턴이 좋으면은 이제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그림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 이제 저기 이 밴딩 PCB 할 때 밴딩을 이제 저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톡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여기 이제 보면은 SI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여기 이제 좀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임피던스의 불연소, 그 다음에 이제 그 링깅 반사 크로스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로스톡은 이제 순간에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임피던스 불연속은 이제 요걸 얘기해요. 선폭이 갑자기 이제 가다가 갑자기 이제 줄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반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요 꺾임, 그 다음에 요 이제 비하. 이제 이런 게 어떤 이제 이 임피던스 불연속이나 링깅이나 반사를 이제 이렇게 가지고 이제 요렇게 깔끔하게 요렇게 들어간 구형파가 요렇게 이제 오버슈트나 언더슈트를 가진 이런 파형으로 이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책에 보면은 요런 걸 이제 최소화하기 하는 어떤 또 방법들이 또 다 이제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하면 좋습니다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슬로 폭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고, 꺾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한 경로도 중요합니다. 이제 기한 경로가 특히 이제 고주파 신호 같은 경우는 기한 경로가 좋은 거예요. 이 뒤에 이제 설명이 되겠지만 기한 경로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하도 이제 좀 최소화해야 된다. 비하도 꺾인 거하고 거의 이제 비슷한 형태로 이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I 이제 발생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스위칭 노이즈 때문에 이제 생긴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이제 바이패스 캡이나, 그 다음에 이제 디커플링 캡, 요거는 이제 바이패스 캡이죠. 바이패스 캡은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노이즈를 이렇게 이제 말 그대로 바이패스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디커플링 캡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소자가 이제 이제 스위칭 동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제 아주 이제 빠른 전류를 이제 공급받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디커플링 캡을 통해서 이제 공급받는 거죠. 공급받고, 그 다음에 이제 순간적으로 공급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전류는 이제 요 전원으로부터 받겠죠,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스위치가 이제 딱 붙을 때, 이제 요 캡이 없으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전류를 땡겨와야 되기 때문에, 이 노이즈가 이제 커진다는 거죠. 그럼 이 노이즈가 이제 커져가지고 또 다른 장비에도 영향을 주고, 막 서로 영향을 받고, 이제 이러면은 이제 안 되니까, 디커플링 캡을 딱 넣으면은, 요 장비와 요 장비는 어느 정도 이제 이제 노이즈 상으로는 서로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이제. 딱딱할 때 요 캡에 이제 잠시 저장됐던 용량으로 탁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온 이후에 어떤 전력 공급은 이제 이렇게 가해지고,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노이즈가 이렇게 준다. 라는 이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여기 보면은 이제 요건 이제 우리가 저 보데플랫인데 이제 이제 이게 의미하는 것바가 뭐냐면은 요 이제 상승 곡선에 주목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상승 시간이 이렇게 가파르면은 이제 이 고주파 영역이 이제 많이 포함됩니다. 이게 성분이 이제 좀 많이 포함이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요 스위칭 타임이 이제 약간 이렇게 이제 기울기를 가지면은 이제 그 고주파 성분이 이제 좀 작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뭐 제어를 하거나 이제 모든 어떤 그런 것에서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 이 스위칭 어떤 기울기를 이제 조금씩 이제 이렇게 좀 길게 가져가면은 고주파 성분이 많이 줄기 때문에 이제 어떤 노이즈 성분이나 이제 이런 게 좀 작아진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요 빨간색이 이제 요 저기 요 약간 기울기가 있는 이제 요런 반응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녹색 부분은 이제 그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그 파형을 나타낸다고 그러니까 얘 이제 그 얘는 이제 이 고주파 성분이 많은 거죠. 고주파 성분이 이제 요렇게 이제 좀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울기가 이제 이 약간 좀 이제 좀 약간 늦게 올라가는 거는 요렇게 이제 된다. 예,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EMI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EMI 대책에 이제 유리하다. 유리한데면 이제 이게 이제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는 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클럭이나 이런 건데 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이제 전력전자 모터 제어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저기 발열이 좀 발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FET 게이트 단에 이제 저항을 조정해 가지고 EMI 대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스위칭 타임을 이제 좀 확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줄여 가지고 EMI 이제 잡았다 해 가지고 이제 좋아 이제 할 게 아니라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이게 발열이 추가적으로 이제 증가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저기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이제 뭐 한 1, 2도 증가하는 거는 이제 뭐 문제가 없겠는데 EMI는 잡았는데 뭐 10도 뭐 20도 이렇게 막 증가해 버리면은 이제 고객 요구도를 이제 또 벗어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EMI는 이제 이 합격을 했는데 발열이 증가해 가지고 이제 또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EMI 대책을 할 때 특히 그 이제 전력전자 부분, DC 컨버터나 모터 제어의 어떤 그 이제 스위칭 스피드를 약간 죽여가지고 EMI를 이제 잡을 때는 이 이제 그 발열도 이제 같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EMI 잡고 발열 빼려고 발열 이제 빼려한다고 다시 스위칭 이제 그 스피드를 또 올리니까 또 EMI 빼려고 이제 이 서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제 그 중간점을 잘 잡아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 EMI만 이제 집중하다 보면은 이걸 놓칠 수가 있습니다. EMI의 어떤 그 전자파 시험 이제 그 환경에서 뭐 저기 뭐 한두 시간 에이징 한 다음에 그 뭐 발열도 측정하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이제 미리 좀 이제 준비를 해갈 필요가 이제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이제 오버슈트가 왜 생기냐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오버슈트, 언더슈트가 왜 생기냐.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게 이제 PCB, 이제 불연속이죠, 불연속. 그래서 아까 이제 비하하고, 그 다음에 꺾임, 그 다음에 이제 PCB 폭 변화. 이런 게 이제 반사를 유도해가지고 이제 PCB 임피던스 불연속을 유도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언더슈트나 오버슈트가 생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디지털 신호의 어떤 그 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PCB 대책이 아주 중요하다는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똑같은 이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런 이제 그 파란색 깔끔한 파형이 이제 요 밴딩이나 비아나 이제 크로스토크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PCB 설계를 잘하자는 건데 요 얘기는 PCB 설계를 잘하자. 패턴 설계를 잘하자인데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뭐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이제 폭 일정, 그 다음에 비하 최소화, 그 다음에 꺾임 최소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만 우리가 이제 PCB 설계할 때 잘 이제 기억을 하면 이제 요 문제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요 링깅. 그러니까 이제 이 고주파 링깅은 이제 아무래도 이 고주파 성분을 많이 포함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링깅에도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리플, 이제 그러니까 SNPS가 이제 동작하다 보면은 요 리플은 이제 필수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요거는 이제 줄일 수는 있어도 이제 코일이나 코일 용량이나 이런 이제 캡 용량을 통해서 이제 요걸 줄일 수는 있는데 요걸 100%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없앨 수는 없는데 대신에 이제 이제 스위칭 할 때 요거는 이제 스위칭 할 때 생기는 거죠. 스위칭 노이즈. 여기 스위칭 노이즈로 되어 있는 거죠. 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선어버 이제 하고 그다음에 PCB 패턴 이제 설계를 통해서 이제 이건 이제 줄이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리플과 링깅을 이제 좀 줄여야 된다. 리플은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요건 이제 토폴로지와 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토폴로지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우리가 전원 설계를 이제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일 그다음에 변압기 그다음에 이제 캡 용량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설계의 어떤 근본적인 팩터를 이제 바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링깅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 선어브 회로나 PC 패턴을 통해서 이제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리플과 어떤 링깅은 이제 좀 다른 차원으로 이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이제 특히 이제 이 마이컴 같은 이제 MCU 이제 클락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 스큐와 지트라는 건 이제 좀 이제 디지털 설계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계속 이제 이 가지고 이제 뭐 따지고 하니까 그래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하면은 원래 신호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스큐는 뭐냐면 이제 요 일정한 딜레이입니다. 일정한 딜레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지트는 이게
떨림이죠, 떨림. 그러니까 이제 요 보면 이제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그 원래 신호에서 이제 약간 이 보면 델타 T로 해가지고 이제 일정하게 이제 딜레이 되는 거, 이제 이 떨리는 건 아니죠. 떨리는 건 아닌데 일정하게 이제 이 딜레이가 되는 거고, 지터는 이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게 이제 그 지터죠. 그래서 스큐와 지터를 우리가 이제 좀 그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용어는 우리가 이제 좀 그 이제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스큐가 났다, 지터가 났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아는 사람은 그냥 이제 자기는 잘 아니까 그냥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그걸 이제 어떤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 사람은 모르는 용어가 딱 나오면 이제 약간 좀 이제 이게 질문을 너무 편하게 얘기를 해버리면 아 내만 모르나 이제 약간 이런 어떤 이제 경우가 있어가지고 좀 질문을 하기가 좀 이제 애매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알아놓는 게 이제 좋다. 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우리가 요 디지털 신호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뭐 이 아이패턴.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직접 이제 써보지 않아가지고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일단 이제 요 이제 우리가 디지털 신호가 요렇게 이제 올 때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특히 고주파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전달되는 게 아니고 이제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좀 이런 식으로 끊기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끊기는데 여기에 어느 정도 이제 되면은 이제 이게 그 이제 이게 이게 1이고 이게 0이고 이게 인실을 갈 겁니다. 근데 이제 얘 같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꺾여버리면은 이게 0인지 1인지 0인지 어느 구간에서 이제 이걸 내가 0으로 잡아야 되는 건지 이게 좀 이제 그 디지털로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아이 패턴을 가지고 쭉 이제 특히 고주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찍어가지고 트리거도 제대로 안 잡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요 아이 패턴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RF 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뭐 뭐 쉽게 해가지고 이제 RC 필터 이제 요 이제 조정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들어올 때 이제 뭐 이렇게 할 건지 이제 요렇게 되는 걸 요렇게 이제 할 건지 뭐 이런 걸 이제 좀 그 튜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자기파에는 이제 이 횡파가 있고 종파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이제 전자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자기장이 있고 전기장이 이제 세로로 움직이면 자기장은 가로로 움직이고 서로 직각으로 움직인다. 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근거리장, 원거리장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이제 우리가 저기 그 전자파 시험을 하다 보면은 그 이제 요 우리가 측정 장비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테이블에 이렇게 이제 놓여졌으면은 이제 그 안테나도 여러 개 씁니다. 안테나도 뭐 이렇게 이제 저기 이렇게 이제 선으로 된 이런 걸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이상한 뭐 이런 걸 쓰기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요 이제 또 서로 이제 요 거리를 또 달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이제 가까운 데 있어서는 그 보면은 이게 이제 좀 전기장이 강합니다. 이게 이제 E니까 이게 이제 전기장이고 그 다음에 이게 자기장이고 그래서 이제 가까운 쪽에 살 때는 이제 그 이제 전기장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여기서 전기장이 얼마나 나오냐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요 다이폴 그러니까 요 우리 보면 이제 산발이에다가 요 짝대기 하나 있는 보통 이제 그 뭐 RE10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까운 데서 이제 측정하고 좀 먼 데서 측정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거리가 이제 좀 멀어지면은 전기장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자기장은 늘어나 가지고
특정 구간에서는 서로가 이제 합해가지고 전자기파가 이렇게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우주로 이렇게 이제 날아간다. 요리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스 원에서 볼 때는 이제 이제 전기장이 이제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다가 특정 거리를 이제 지나면은 이제 전기장은 작아지고 자기장은 커져가지고 요 두 개가 이제 똑같아져가지고 그 날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공기 중에 어떤 방사의 어떤 이제 유전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이제 자기장이 통과하는 이제 통과하기 좋은 어떤 그런 이제 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장이 통과하기 좋은 어떤 이제 그런 그 용어를 제가 좀 유전율하고 그 다음에 그 전기장이 통과하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두 개에 비로해 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맥스웰의 이제 그 빛의 속도가 이제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EUT라고 하죠. 이제 EUT에서 보면은 이제 가까울수록 전기장이 세고, 그 다음에 이제 멀어질수록 이제 자기장이 커져가지고 특정 포인트에서는 같아지는 점이 있고, 같아지는 점에서 이제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이제 전파가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RLC가 나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우리가 또 이제 이 RLC에 대해서 좀 이제 간단히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저주파 모델에서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이제 와이어는 그냥 이제 영호민 도선이고 저항 있고 인덕터 있고 그다음에 콘덴서 있는데 얘가 이제 고주파 상황에 이제 몰리게 되면은 와이어도 이제 인덕터 성분하고 저항 성분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항 같은 경우는 이제 리드에 이제 코일 이제 성분이 있고 저항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캡 성분도 있고 그러니까 인덕터 같은 경우도 이제 코일 성분이 있고 저항 성분이 있고 캡 성분 당연히 있고 이제 이렇다는 겁니다. 인덕터 같은 경우 인덕터 있고 그다음에 캡 성분 저항 성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게 중요한데 보면 ESR이라고 ESL이라는 게 있죠 이제.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내부 등가 저항이고 요거는 이제 그 리드선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 이제 그 인덕턴스 성분. 그래서 우리 이제 저항 쓸 때는 ESR, ESL 해가지고 이제 임피던스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이제 고주파일 때 이렇게 달라진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임피던스라는 개념도 이제 좀 중요한데, 임피던스는 이제 이제 우리가 저항 성분하고, 그 다음에 리액턴스 성분이라는 게 있는데, 리액턴스 성분은 이제 이게 보면은 이제 콘덴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덕터에 간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소수로 나타내면은, 요게 이제 리얼 성분이고, 이제 여기 이제 이미지 성분이면은, 이제 저항은 이제 요 축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덕터와 캡은 이제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방향을 달리하면서 이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콘덴서에 의한 이제 리액턴스는 이제 2파이 FC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인덕터에 의한 이제 리액턴 성분은 이제 2파이 FL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복수수로 나타내고 이제 요거에 가지고 이제 이 실수축과 이제 허수축에 나타나는 이제 LC 성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이제 이렇게 우리 합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이 그 실수축 성분하고 흡수축 성분하고 이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파워 팩트라는 게 나오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모터 제어하는 이제 이 전력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중요한데 이제 이런 이제 그 성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L이나 C에 의한 거는 이제 흡수축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R에 의한 것은 이제 실수축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전력전자 제품을 제어를 하다 보면은 이제 요 팩트 합으로 해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그 파워 팩트라는 개념이 생긴다. 이렇게 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덕터는 이제 이 저주파를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그 콘덴서는 고주파만 통과시키고 이제 요렇게 된다는 걸 이제 우리가 예, 이해를 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임피던스에 의해서 이제 그 LC가 이제 이 관여가 되면은 LC가 관여가 되면 여기 이제 딜레이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바뀌지 않는데 요 이제 주파수가 바뀌지는 않는데 요 딜레이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 딜레이 때문에 이제 그 이 많은 일들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많은 일들이 생긴다는 게 우리가 이제 이게 좀 이제 우리를 이제 그 통신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또 이제 좋게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를 이제 괴롭히는 이제 그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양면성이 있는 거죠. 이제 이 뭐 좋은 것만 있을 수도 없고 나쁜 것만 있을 수 없는데 그래서 이제 좀 그러니까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제 또 요런 이제 뭐 딜레이가 또 생겨야 공진도 생기고 뭐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이제 진짜파 문제에 이제 맞닥뜨리면 이제 이런 게 이제 좀 이제 괴롭게 느껴진다. 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PCB 설계를 할 때 이제 이 전송 슬로 개념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원리적인 부분이죠. 아무래도 이제 PCB 패턴이 길어지면 저항 성분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L 성분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PCB 표면적인 이제 우리 위에 파워를 한다고 밑에 이제 위에 파워 라인하고 밑에 그라운드 라인하고 이렇게 면적이 커지면은 캡 성분이 늘어난다. 이제 뭐 이제 이런 이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직렬 공지는 이제 이렇게 되고 병렬 공지는 이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요 임피던스 변화, 그러니까 공진점에서 직렬 공지는 이제 임피던스가 이제 공진점에서 줄어들고, 병렬 공지는 이제 이제 공진 주파수에서 임피던스가 최대가 된다. 이제 라는 걸 이제 좀 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유전율, 도전율, 투자율, 아까 이제 이제 투자율이란 말을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유전율이 있고 투자율이 있고 이제 도전율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선택과 관련된 이제 큐팩터, 그 다음에 이제 콘덴서의 어떤 손실을 나타내는 이제 이 손실각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성슬로의 개념도 중요한데 이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이게 이제 자기장은 이렇게 나타나고 전기장은 이렇게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이제 뭐 이제 자세하게 이제 보고 싶으면은
제 블로그에 요 이제 PPT 파일을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면 되고, 또 오늘은 이제 용어 정리나 이제 개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좀 이 약간 어려운 내용은 그냥 좀 이 이제 지나치고 조금 이제 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이제 표피 효과. 표피 효과는 이제 그 전기장이 흐르면 이 공간은 이제 이 전류가 안 흐르고 이 표피로만 흐른다. 주파수 높아지면은 이제 이 이렇게 이제 흘러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저기 요 면적을 활용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표피 효과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이제 우리가 고주파로 스위칭을 하다 보면 이제 표피 효과 때문에 이제 이게 그 이제 권선 이제 발열이 좀 이제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피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작은 이제 와이어를 여러 개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여러 가닥을 쓴 걸 이제 리저 와이어라고 한다. 이제 요거는 이제 참고로 이제 알아두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슬로 구조의 이제 임피던스,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이 책은 이제 간단하게 잘 나와 있긴 한데, 이제 그 직접적으로 이제 PCB를 이제 설계하고 이제 하려 그러면 이제 어떤 PCB 이제 그 관련된 이제 그런 또 서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책 찾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아까 이제 소개한 오트 책 뭐 이런 걸 이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두께에 따른 이제 요 반사, 요걸 우리가 이제 좀 이제 줄일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된다 하는 거고, 이제 크로스톡을 이제 예, 크로스톡을 줄일 수 있도록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신경을 이제 좀 쓸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크로스톡을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제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보면 이제 여기 이제 그러니까 이게 3W 룰이라고 이제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기억을 좀 하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패턴 폭이 이제 W라고 하면은 요 간격은 이제 2W 이상으로 이제 띄우면은 이제 크로스톡을 좀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다. 이건 이제 경험적인 거겠죠, 이제. 그런 3W는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노이즈를 이제 그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이제 요 싱글핸드라는 건 뭐냐면 이제 내가 이제 그라운드를 통해서 이제 주고 그라운드 이제 리턴은 그라운드로 받는 건데, 이제 신호 전달선이 하나죠, 하나. 하나고, 얘는 이제 내가 신호를 주는 라인과 리턴 라인이 이제 같이 있는 거죠, 이제. 이러면 이제 그 서로 이제 그 자기장이 서로 이제 상쇄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자파를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 중요한 신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 디퍼렌셜로 이제 쓰는 게 좋다. 그러니까 디퍼렌셜로 이제 쓰는 이제 로만 쓰는 또 통신 방법들이 있죠. 이제 153 통신이나 이런 거는 이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이제 이 요 이 디퍼렌셜 이제 요 자동 신호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이즈에 대한 내성도가 강하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얘가 이제 들어가다가 노이즈가 딱 튀면은 얘 노이즈 그대로 영향을 받아 그대로 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도 이렇게 튀고 그 다음에 반대 가는 것도 이렇게 튀고 한데, 이제 요 합성을 하면 요게 서로 상쇄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줄어든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 외부 노이즈가 들어와도 캔슬링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좀 알 필요고, 그 다음에 이 스큐와 이제 이 지트도 이제 줄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보면 이제 그 이제 종단 개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PCB를 이제 어떻게 설계하면 좋다. 요 이제 자동 라인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기 그 PND, 그 파워 디스트리뷰션 네트워크라 그래가지고 이제 파워 설계를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요 보면은 이제 이 파워 플랜, 그 다층 기판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 한쪽 면에 이제 그냥 파워 라인으로 이제 쫙 깔고, 그 다음에 밑에 그라운드 라인 깔고, 그 안에다가 이제 뭐 신호 라인 넣고 이러면 이제 그 파워 라인들이 이제 그 고주파 신호의 어떤 방사를 이제 잡아주기 때문에 뭐 좋은 이런 측면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층 설계를 좀 하면 좋고, 그 다음에 ESR하고 ESL, 그리고 ESR입니다. ESR인데 이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콘덴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특성이 있는 거죠. 이 그러니까 이게 캠 용량에 의해서 이제 임피던스 줄이다가 주파수 증가하면은, 그 다음에 ESL에 의해 가지고 이제 주파수 증가하면 또 이렇게 임피던스가 늘어나는 이런 V자 곡선을 그린다. 이런 걸 우리가 알 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바이패스 캡과 디커플링 캡, 그러니까 바이패스 캡은 외부 노이즈를 이렇게 이제 줄여드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디커플링 캡은 이제 내부 스위칭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캡을 하나 설치하면은 뭐 디커플링 캡이나 이제 바이패스 캡 역할을 뭐 다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얘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이제 이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좀 이제 우리가 요 병렬 캡을 쓸 때 좀 주의해야 될 게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캡을 쓰면은 사실은 이제 내가 바라는 거는 이제 캡을 이제 용량을 달리 해가지고 주파수 제약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두 개를 썼는데, 뭐 10마이크로 100마이크로 두 개를 써가지고 F1과 F2 뭐 여기 이제 뭐 100kHz, 1MHz를 잡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요렇게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두 개를 쓰면 이제 이제 이 병렬 효과 해가지고 아까 이제 이게 이제 직렬 공전에 이제 임피던스를 이렇게 낮춰주는데, 공진점에서 이제 병렬로 가면은 이제 오히려 이제 임피던스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게 이제 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특히 EMI 이런 게 문제가 이제 안 되는지도 우리가 좀 이제 시뮬레이션 이런 걸 통해서 좀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제 주파수 대역별로 캡하는 역할이 있다. 그래서 이제 VRM은 이제 이게 그 전원 소스 뭐 이제 DC 컨버터나 이런 걸 이제 좀 얘기하는 거고, 이제 그 뒷단부터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전액 캡 먼저 쓰고, 그 다음에 MLC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이크로 이제 그 MCU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별도 이제 또 캡을 쓰고, 이런 식으로 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노이즈를 캔슬링 해주는 그 주파수 대역이 이제 서로 역할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보면 이제 이게 전원단에는 이제 전액 콘덴서나 탄탈 쓰면은, 그 다음에 병렬로 이제 이 저주파 대역이기 때문에 고주파 대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MLCC 병렬로 이렇게, 그러니까 전액 콘덴서 탄탈하고 이제 MLCC는 우리가 항상 페어로 이제 병렬로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걸 머릿속에 딱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원 라인 이제 흔히 쓰는 이제 요 라인 필터, X캡, Y캡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뭐 이제 X캡은 이제 그 자동 신호를 제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Y캡은 이제 우리가 그 대지 그라운드에 대해 가지고 이에 대해 가지고 이제 노이즈 제거를 이제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상용품으로 이제 사는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떤 자기 이제 그 주파수 대역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쓸 수밖에 없는데, 이제 큰 장비나 이제 방산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필터 자체를 이제 새롭게 설계를 하죠. 이제 전문업체 맡겨가지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EMI 대책을 이제 CE 대책이나 이제 하면은 보통 이제 요 필터를 많이 이제 손을 보는데, 이제 거의 경험적으로 볼 때 이제 거의 요 Y캡 튜닝이 거의 한 90%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 다음에 요 코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뮬레이션 통해서 이제 그 이 장비가 뭐 10kW다 뭐 1kW다 이러면 이제 요 코일은 용량 얼마 되고 Y캡 얼마 쓰고 X캡 얼마 쓰고 이제 기존에 해왔던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단 프로타입 이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EMI 시험을 통해서 이제 좀 튜닝을 해가는데, 대부분이 이제 그 이제 거의 한 80%는 이제 그 Y캡 튜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5%는 이제 저기 그 요 이제 코일을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한데, 아주 이제 특별하게 진짜 안 잡힐 때 뭐 하고, 제가 볼 때는 X캡을 바꾸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이제 한 5% 정도는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거의 우리가 이제 EMI 필터 튜닝 하다 보면은 거의 뭐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이제 Y캡 튜닝이 거의 90%를 차지한다. 뭐 이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제 경험적인 이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야가 또 다르면은 또 다를 수는 있는데, 경험적으로 볼 때 Y캡 튜닝이 좀 큰 요인을 차지하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 3단자 캡이 있다 하는 거하고, 뭐 노이즈 필터링 효과가 뭐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걸 이제 제가 직접 이제 써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루프가 크면은 방사 노이즈가 이제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프를 이제 그러니까 이제 패스를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가능하면 이제 뭐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요렇게 이제 가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럼 이제 루프가 이제 작아지니까 방사 노이즈가 이제 적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노이즈 이제 그 뭐 이제 EMI 대책을 할 때 이제 뭐 순서인데, 이제 노이즈가 발생했다 하면은 일단은 이제 이게 이제 R이냐 이제 C냐 이제 뭐 이거부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노이즈 스펙트럼 이제 요 이제 보대 플러스를 이제 그리겠죠.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뭐 쭉 나타나면 여기서 뒤있다 뭐. 그럼 요게 이제 그 이게 뭐 주기적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주기적이라 그러면 대부분 보면 이제 이게 그 이제 SMPS 이제 스위칭 노이즈죠 이제. 요거는 이제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나타나면은 이게 보통 이제 스위칭 주파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를 이제 확대를 하면은 비일람불 확대를 하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주기를 이제 측정해 보면은 요게 이제 요걸 이제 확대를 합니다. 확대를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요 주기가 이제 스위칭 노이즈다. 주파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이제 스너브를 이제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닌 경우는 이제 이제 뭐 PC 패턴을 바꿔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필터 이제 설계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대부분 이제 뭐 보통 아까 이제 필터로 보통 이제 이제 C 같은 경우는 이제 필터로 보통 잡고 필터 도저히 안 잡힐 때는 이제 SMPS 건드려야 되겠죠. 그럼 이제 스너브 회로 좀 이제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스너브 회로가 있는데 난다 그러면은 이제 RC 지정수를 이제 좀 변경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이제. 근데 보통 이제 필터로 보통 잡히면 필터로 보통 한 90% 이상은 이제 뭐 잡힌다고 이제 보면 되는데 필터로 도저히 안 잡히면 이제 스너베로를 건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장비들이 있다. 뭐 이 안테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뭐 이런 게 있다. 그럼 그라운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이제 IC를 쓸 때 이제 이 AD 컨버터를 쓸 때 보면은 이제 그라운드를 우리가 이제 디지털 그라운드하고 아날로그 그라운드 일단은 분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IC에서 이렇게 이제 한든 이게 접촉을 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요거 보통 이제 설계하다 보면 요거 빼먹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이제 디지털 그라운드하고 아날로그들 일단은 PCB로 다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IC 부분에서 이제 일점 접지를 한다. 그거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좀 이건 좀 강조를 하고 싶은 내용인데 이게 이제 귀한 경로입니다.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이제 이게 이제 저주파 같은 경우는 내가 신호를 주면은 이제 최단거리로 이제 리턴이 됩니다. 근데 이 고주파 같은 경우는 같은 신호를 그대로 따라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저주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신호를 딱 주면은 신호가 그냥 이게 영옴짜리 와이어죠. 이제 와이어이기 때문에 이제 이 갔다가 그라운드를 타고 이제 따라옵니다. 근데 이제 고주파 신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거 보면은 LC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회로적으로 이제 이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간 신호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서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보통 이제 회로 설계를 할 때 이게 이제 아까 이제 디퍼런셜 신호 말고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뭐 말끔 설계할 때 리턴 라인을 우리가 이제 디퍼런셜로 설계를 안 합니다. 안 하고 리턴 라인을 보통 보면은 리턴 라인을 보통 우리가 이제 그라운드 플랜으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하죠. 그라운드 플랜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데 그라운드 플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이제 끊어진 부분이 이제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신호를 주고 올라는데 이게 그라운드 패턴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잘려 나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지금 그림을 보시듯이 이렇게 이제 매끈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이제 뭐 그라운드 패턴이 뭐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고 아날로그 그라운드 이렇게 뭐 그 다음에 이제 오다가 뭐 어떤 잘린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특히 이제 고주파 라인을 우리가 설계할 때 이제 이 밑에 그라운드 패턴에 이제 그런 게 이런 잘린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얘를 이제 그 연결하는 어떤 뭐 캡이나 이런 걸 설치해가지고 고주파는 이제 캡을 통과하니까 근데 리턴 라인을 이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스티치 비어라 그래가지고 뭐 뒤에 이제 아마 나오는데 이제 그 그라운드 스롤이 이렇게 있고 스롤로 이제 신호가 이렇게 통과하고 위측 그라운드하고 아래측 그라운드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이제 요 두 개를 이제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리 갖다가 리턴이 이렇게 돌아올 때 이제 저기 이 스티치 비어를 통해서 이제 그라운드 1에서 그라운드 2로 이렇게 이제 와가지고 이거 둘러가지고 이제 간다는 거죠. 이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해를 하려 그러면은 이제 그 저주파 라인의 리턴과 고주파 라인의 리턴은 이렇게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다. 라는 걸 우리가 먼저 이해를 이제 해야 되는. 뒤에 이제 관련된, 여기 바로 나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이게 4층이 4층인데 이제 그라운드가 이제 두 개 있는 거죠. 두 개 있고 1층에서 이제 4층으로 이렇게 이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리턴 라인은 이제 요 그라운드 1에서 이제 2로 이렇게 걸 건데 얘가 이제 이게 연결이 안 됐으면은 이제 둘러오죠. 리턴이 둘러오면은 얘가 이제 공기중을 통해서 이제 둘러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방사 노이즈로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밑에 이제 패턴이 이렇게 이제 잘려 있으면은 스티칭 케이블로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패턴이 이제 잘려 있으면 이렇게 스티칭 케이블로 연결해 가지고 이제 리턴 패스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라운드가 이렇게 이제 분리되어 있으면 이제 그 비아 그 스티칭 비아를 하는데 스티칭 비아를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노이즈 측정할 때 요 이제 커지 피크를 이용한다. 뭐 이제 이런 것도 사실 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왜 커지 피크를 하냐면은 이게 피크치만 딱 디텍트 되면은 이제 외부 노이즈 해가지고 재수없게 그냥 다 괜찮은데 재수없게 외부 노이즈가 톡 튀었다는 얘기죠. 이제 그 피크치로만 하면 얘가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럼 베일입니다. 그냥 베일인데 이제 보통 이제 정상적인 거는 다 요렇게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얘만 이렇게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RMS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거도가 이제 요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베일인데 재수없게 요거 한 번 딱 튀는 것 때문에 이제 그 베일이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커즈 피커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규격 같은 경우는 이제 요렇게 한다. 요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요런 커즈 피커는 이제 뭐 이제 좋은 장비는 이제 자동으로 이제 해주는데 장비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경우는 이제 일단 피크 치료를 쫙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커지 피크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연산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 합부를 판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장비가 좋아서 아마 그런 장비는 아마 없을 걸로 생각은 됩니다. 그 다음에 정전기 관련된 게 있고, 그 다음 정전기도 보면 이제 그 휴먼 모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정에서 나올 수 있는 이제 그 공정을 이제 하다가 뭐 자동 마운트나 뭐 이제 이럴 때 나타나는 MM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DM 모드, 이런 거 이제 어떤 포장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핸들링 할 때.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근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다 이제 그 규격이 이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기 대책에서는 이제 MOV, 우리 바리스타로 이제 바리스타, 그다음 TVS가 있고,
그 다음에 TVS는 이제 좀 이제 넓은 용량인데 우리가 이제 그 고주파 영역에서는 이제 바리스트를 쓴다. 근데 이제 바리스트는 이제 이제 얘는 좀 쌉니다. 싸기 때문에 좀 많이 쓰는데 TVS는 좀 비싸니까 아무래도 원가 압박이 있으면 이제 좀 이 바리스트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이제 바리스트를 쓸 건지 아니면은 그 TBS를 쓸 건지에 대한 부분도 여기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하이스피드로 가면 무조건 이제 TBS를 이제 써야 되겠죠. 배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규격 관련된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이제 다층 기반 설계할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면 이제 PCB 설계 가이드도 뒤에 이렇게 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요 책에 나와 있는 이제 내용 위주로 이제 용어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EMI는 우리가 흔히 쓰는 EMI는 이제 내 장비가 이제 나쁜 전자파를 얼마나 발생시키냐 하는 정도를 이제 하는 게 이제 EMI고 그다음 내 장비가 이제 노이즈 내성에 얼마나 강하냐 하는 건 EMS 시험이 있다. 그래서 EMI와 EMS를 합한 게 이제 EMC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내 장비 측면에서 보면은 그 이제 PI, PS라는 이제 개념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이제 좀 정확하게 대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단 이제 뭐 제 동영상에 이제 오트 EMC 공학과 관련해서는 이제 좀 동영상을 여러 개 만들어 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보시면 되고 이것도 이제 좀 폰으로 촬영하다 보니까 기존 영상은 좀 보기가 불편한 부분은 있는데 좀 시간이 되면 이것도 이제 PPT로 정리해서 한번 좀 영상을 다시 올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자료는 이제 요 제 블로그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 동영상에 요 블로그를 이제 남겨 놓을 테니까 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PPT 파일을 예,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